안녕하세요. 다원교육 송파관에서 수학 가르치고 있는 최준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간단하게 예비고의 이제 겨울방학 때 제 이제 수업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 한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저 소개 먼저 드리자면은 서울대학교 수학교육과 졸업했고요. 지금 다원수학에서 수학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제 고2 내신 대비에 대해서 좀 개괄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여기 노란색으로 좀 표시를 해뒀습니다. 난이도 급상승합니다. 그리고 시간 단축 정말 필수 중에 필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의고사 중요성, 이거는 뭐 언제나 중요하지만 2학년이 되면서 더 많이 중요해질 겁니다. 이유에 대해서도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난이도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애초에 이제 2학년 때 배우는 과목들이 수능에 출제가 되기 때문에 문제수 자체가 2배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고3 때 나오는 고3 시험지에서 선생님들이 참고를 해가지고 고2 내신 시험에도 충분히 출제가 가능하다라는 말이고요. 실제로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부교재 대부분 문제들이 수능 문제들 그리고 평가원 문제들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애초에 난이도 자체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 추론 능력을 점점 더 많이 요구하게 될 겁니다. 사실 이제 고등교육과정 총론에 애초에 이게 써져 있습니다. 학생들의 문제 해결 능력과 추론 능력을 묻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걸 묻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런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시간 단축이 필수적이고요. 이 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뭐 빠르게 푸는 거 당연히 중요하지만 실수하지 않는 게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문항을 좀 완벽하게 분석을 하고 좀 효율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문제들을 풀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위해서 당연히 부교재 열심히 보셔야 되는데 1학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 부교재 너무너무 열심히 보는데요. 2학년 돼서는 거의 대부분의 부교재들이 수능 또는 모의고사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난이도 자체가 꽤나 높기 때문에 얘네들을 이해를 하고 이걸 연습을 열심히 정말 열심히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당연히 기본 평가원 수능 문제들 다 연습 많이 해야 하고요. 이에 대한 변형 문제들을 통해서 내가 이 문제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걸 확실하게 파악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강의 소개 먼저 정규반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규반에서는 대수 심화 개념과 유형학습을 들어갈 건데요. 여기에 있는 이 심화라는 표현이 사실 뭐 어렵다라는 뜻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심화라는 건 어쨌든 이제 뜻을 이제 알아보면 깊게 들어간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좀 더 그 개념서 이면에 있는 어떤 개념들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막 어려운 내용만을 다루기보다는 학생들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든지 혹은 이해를 했을 때 좀 더 심층적으로 이해를 했을 때 더 좋은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들에 대한 안내를 하고 그 부분들에 대한 학습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가 개념을 완벽히 이해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유형별 학습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유형별로 문제들을 풀면서 어떤 유형에 약하고 어떤 유형에 강한지 그걸 통해서 이 유형이 강하니까 나는 이 유형 연습보다는 좀 더 내가 더 약한 유형을 연습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나의 어떤 메타 인지에 대한 걸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형 학습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방학 동안에는 심화 개념과 유형학습을 통한 본인의 메타 인지를 기른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 같은 경우는 연합반과 잠실여고반이 있는데요. 원래는 제가 고2 같은 경우는 잠실여고반을 따로 운영하진 않았었는데 올해부터는 그냥 잠실여고반도 따로 같이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수토, 잠실여고반 이렇게 겨울방학 동안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특이사항이 1학기로 넘어가면은 잠실여고반과 연합반의 월요일 시간표가 똑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월금 같은 경우는 연합반, 월토 잠실여고반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요. 월요일에는 같이 수업을 들을 겁니다. 이거에 대한 이유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올해인가 작년인가에 그 대치동 모 학교의 전교 1등이 최저를 못 맞추는 굉장히 끔찍한 사태가 벌어졌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면 그 내신 시험에 대해서만 너무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수능 관련된 어떤 사고력적인 부분들을 연습을 많이 못했다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 같은 경우는 애초에 우리 모든 학교 잠실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실여고에서도 대부분의 부교재 문제들이 그 수능과 평가원 문제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월요일 같은 경우는 연합반과 함께 준비를 해서
수능, 모의고사까지도 함께 대비할 수 있는 수업을 월요일에는 진행을 하고요. 토요일에는 좀 더 학교에 특화되어서 그 학교 부교재 또는 그 학교에서 강조한 어떤 내용들, 요것들 위주로 수업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겨울방학까지는 따로 수업을 하고요. 1학기부터는 월요일에는 같은 날에 수업을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특강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겨울방학에 미적분 1 특강이 있습니다. 미적분 특강 같은 경우는 완전 기초적인 개념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미적분 아예 안 들은 친구들도 전혀 상관없는 그런 개념 특강을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심화라고 써져 있지만 이게 어려운 내용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어려운 내용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깊이 있는, 조금 더 개념서 이면에 있는 다양한 완벽한 내용들을 배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미적분 1의 중요도가 저는 매우 높아졌다고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선택 과목이라는 게 없어지면서 미적분 1에서 아무래도 그 어려운 문항들이 나오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정말 깊이 있게 좀 탄탄하게 기반을 다져야 하기 때문에 좀 자세히 깊이 있는 개념까지도 설명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같은 경우는 월금 9시부터 1시입니다. 그래서 월금 오전에 9시부터 1시까지 수업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강일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개강일이 조금 늦습니다. 그래서 이 개강하기 전 일주일 동안에는 제가 무료로 이제 클리닉을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무료 클리닉을 운영을 해가지고 학생들에게 간단한 숙제 좀 나눠주고 숙제 해와서 이제 학생들이 와서 좀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을 하고 있으니까요. 개강이 좀 늦어서 왜 이렇게 늦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앞에 그 무료 클리닉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제가 그 신혼여행 가야 돼가지고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안 가면 평생 욕먹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하 특강입니다. 기하 특강 같은 경우는 이제 기하가 이번에 상대평가로 바뀐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중요도가 조금 올라가긴 했는데 저도 사실 이게 처음이라서 학교에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시험을 낼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학생들에게 엄청나게 어려운 것까지 요구를 할지 그렇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우리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기하를 거의 완전 처음 들을 거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본 개념 위주로 강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애들한테 좀 많이 물어보고 있어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어렵게 낸다고 하냐 안 하냐. 근데 아직도 다들 잘 모르겠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보가 이제 들어오는 대로 학생들이 좀 어렵게 나올 것 같다라고 하면은 난이도를 조금 올릴 거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개념 이해하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이제 하도록 할 것 같습니다. 시간 같은 경우는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1시부터 5시까지 이렇게 4시간 동안 특강이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월 17일 개강이고 총 7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하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이과로 지원하지 않은 친구들은 기하 과목 선택을 안 했을 가능성이 좀 높긴 해요. 그래서 뭐 이거는 선택하는 친구들에 한해서 뭐 들을 수 있으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표 보시면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월금에는 예비고의 미적분 1 특강과 연합반이 있고요. 수요일, 토요일에는 대수 잠실여고반이 있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낮에 기하 특강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교재는 제가 이렇게 직접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스터디북이랑 워크북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누어져 있고요. 클리닉 시간에는 미완료 숙제나 오답 그리고 이제 질의응답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보셨다시피 여기 클리닉 시간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뭐 다른 요일에 오셔도 뭐 전혀 상관없으니까 뭐 지금도 다른 반 학생들이 와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 클리닉 시간이 아니더라도 클리닉 시간은 언제든지 와서 질문하고 오답 고치고 하는 시간으로 좀 활용할 수 있게 제가 마련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클리닉 시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 시간마다 이렇게 복습 동영상 촬영해가지고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필요로 하면은 복습 동영상 받고 공부하고 또 질문하고 이런 식으로 매번 복습 동영상 찍고 있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제 강의에 대해서 좀 자세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이 두 가지 완벽한 문항 분석과 효율적인 풀이 요거 두 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뭐 시간 단축, 어려운 문제, 뭐 부교재, 모의고사 문제들 걔네들을 전부 다 관통한다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건 조금 이따가 문제랑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것과도 더불어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다라는 말이 뭐 다른 선생님들 전부 다 전문적으로 다 하시지만
저는 이제 아무래도 대학에서 좀 더 이 관련 내용을 배웠다 보니까 수학 교육에 대한 걸 배웠다 보니까 좀 더 전문적으로 학생들이 뭔가 학생들의 표정이라든지 학생들의 심리 상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배우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학생들이랑 좀 개별적으로 피드백을 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마지막 긍정적 라포 뭐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은 합니다. 소통 공감 당연히 해야 되고요. 매 시간마다 문자 보내드리면서 학생들 성적이나 뭐 숙제 진행도 확인할 수 있도록 언제나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항 분석 관련 내용인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옛날 문제긴 합니다. 사실 2017년 이제 고2 11월 그 객관식 킬러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이제 답지가 왼쪽 같은 경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되어 있는 답지이고요. 오른쪽은 이제 제가 학생이 풀어달라고 해서 풀어준 손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긴 내용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들을 학생이 이해를 해야지만 딱 이 문제를 보자마자 사실 이제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문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여기에 있는 2와 마이너스 25입니다. 이 숫자가 사실 별게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이 두 숫자의 차이가 27이 되게 되는데 이 27이라는 게 나중에 학생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배우게 될 4차 함수의 비율 관계라는 것에서 어떤 특정 길이가 27ak 4제곱이라는 식이 나오게 돼요. 그럼 학생들이 이걸 딱 보자마자 예측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혹시 그 상황 아닌가? 라는 예측을 통해서 바로 이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가 함수의 형태를 찾고 그래프를 그리는 게 정말 중요한데 이 형태를 빠르게 예측할 수 있다는 거에서부터 굉장히 시간 단축이 많이 된다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문항 분석과 이런 걸 활용해서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비율관계를 활용한 효율적인 풀이, 얘네들이 접목돼서 그 시간을 확실하게 단축시키고 뒤에 있는 더 어려운 문제들을 풀기 위한 어떤 기반을 다진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학생들에게 알려줄 겁니다. 사실 이런 내용들은 어떤 개념서에도 나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어떤 사고력이나 그 어떤 경험을 통한 예측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예측들이 웬만하면 맞아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평가원에서 절대 문제를 계산이 더럽게는 절대 안 내거든요. 그럼 내신에서도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측이 웬만하면 맞아 떨어질 것이고, 그럼 학생들에게 어떤 이런 예측하는 능력들을, 이런 문항들을 분석하면서 기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학생들을 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스터디북, 워크북, 오답노트, 내신 대비 최종 정리, 이렇게 4단계로 좀 나눠서 지금은 제 자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스터디북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두 가지 문항 분석과 효율적 풀이, 이걸 위해서는 어떤 게 꼭 필요하느냐, 관점의 전환과 실전 스킬입니다. 방금 전에도 그냥 단순히 써져 있는 2랑 마이너스 25와 같은 그냥 숫자 같지만, 어떤 그냥 조건을 하나 나타내는 숫자 같지만, 그걸 내가 관점을 살짝 틀어가지고 뭔가 이게 굉장한 힌트가 되진 않을까라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전 스킬은 아까 말씀드린 비율관계 같은 것들입니다. 문제를 좀 빠르게 풀고 계산을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하나의 식도 극한의 관점과 미분계수의 관점 두 가지의 관점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학생들에게 쭉 설명서처럼 써놓고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고난이도 점화식 이거 어려운데 어떻게 풀 거냐, 제가 경험적으로 했던 이런 것들 이렇게 쭉 써놓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요거 보면서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좀 많이 써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터디북에는 이런 내용들이 좀 주절주절 써져 있습니다. 사실 말씀드리면 이런 식으로 쭉 써져 있고요. 이걸 활용해가지고 문제 푸는 거, 여기 바로 밑에 보시면 문제도 있고 옆에 관련 문제들이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고난이도 문항은 제가 따로 빼가지고 좀 더 어려운 문제를 원하는 친구들을 위해서는 고난이도 문제들, 뭐 애들한테 문제 풀 시간 줄 때 너넨 고난이도 풀어봐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따로 수준별로도 조금 어느 정도 차별화를 둬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워크북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본 유형, 이건 이제 개념 수업에서 활용하는 교재입니다. 개념 수업에서는 기본 유형 계산 연습 먼저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유형별 문제 풀고, 이건 이제 스터디북에서 조금 더 어려운 문제까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스터디북 문제들은 대부분이 이제 모의고사 문제나 아니면 내신 문제, 아니면 그것들을 변형한 문제, 이렇게 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유서 유형 오답노트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가 있으면은 그 시험 문제 옆에 비슷한 유형의 문제 하나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틀렸으면 옆에 문제까지 풀면서 나의 오답을 완벽하게 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교재이고요.
내신 대비 정리 같은 경우는 이제 내신 직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총 한 150에서 200문제 정도 아마 될 거예요. 그 문제들을 이제 수업 시간에 그리고 숙제로 쭉 풀면서 내가 부족한 유형이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정리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저 이 유형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제가 좀 더 추가 문제를 주던지 좀 추가로 설명을 하던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지막 내신 대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시험 시작하기 전에 한번 쭉 보고 들어가라 라고 하면서 손필기해서 개념이랑 뭐 문제랑 연계시켜서 이렇게 필기해서 아이들에게 좀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관리 소통입니다. 숙제는 방금 보여드린 워크북과 함께 시중 문제집을 활용을 하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내신 기간 중에는 좀 쓰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신 기간 중에는 다른 과목 할 것도 많고 부교재도 할 게 많아서 개별 문제집 같은 경우는 그냥 방학 때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일날에는 웬만하면 그날 오답 노트는 좀 고치고 가면은 좋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당일 오답 노트는 그 시험에 대한 오답은 하고 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스터디북 같은 경우 애들이 또 복습하고 질문하고 이런 시간들이 또 마련되어 있다. 당일에는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숙제 더 해오면은 당연히 남아서 하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숙제를 만약에 다 못했으면은 남아서 클리닉 시간에 안 되면은 다른 날에라도 와서 좀 해결을 하고 가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클리닉은 아까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시간 같은 경우는 2시부터 5시. 아까 전에 2시부터 6시라고 되어 있었는데 원래 시간은 이게 맞고요. 학생들이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싶으면은 제가 1시간 정도 더 남아서 공부할 수 있도록 시간 마련을 해 두었고요. 학기 중에는 내신 전 한 달 동안 일요일 6시부터 10시까지 추가로 이제 줌으로 클리닉이 진행이 됩니다. 이때는 이제 학생들이 줌 들어와가지고 궁금한 거, 모르는 거 있으면은 질문하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문제 풀어주고 이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소통 같은 경우는 테스트 결과 안내 드리고요. 숙제 진행률 안내 드립니다. 그리고 뭐 만약에 추가 클리닉이 있다 그러면은 추가로 언제 할 건지 시간 안내 드리고 숙제 얼마나 남았는지 이런 식으로 예시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숙제 이렇게 나간다고 안내 나가 있고요. 시험 결과 그리고 클리닉 숙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성적 향상 예시는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마무리이고요. 그 신혼여행 때문에 제가 그 앞 시간이 비는 걸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해가지고 어쨌든 그 조교 선생님들도 제가 서울대 출신으로만 항상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출신 조교가 어쨌든 와가지고 학생들 질문 있으면은 최대한 잘 해결해 주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 앞에 좀 비는 시간은 클리닉으로 좀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2학년 그 수능 과목이기 때문에 결국은 내신만을 대비해서는 어쨌든 마지막에 정말 무너지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내신 플러스 수능까지도 좀 잘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관건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준일이었습니다.